여자 50세,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 원. 이렇게 설계해도요 보험료가 4만 원대입니다. 갱신형이냐고요? 당연히 비갱신이죠.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것은 싹둑,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암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약이 너무 많아서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요즘에 치료비 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이죠.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요. 저도 사실 보험에 정답이 어디 있겠냐 생각을 하곤 있는데요. 내가 어떤 암에 걸릴지 어떤 치료를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이것저것 다 넣어서 설계했는데 막상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요? 빵점짜리 보험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설계안 제가 설계하고도 놀랐습니다. 이건 가입한 사람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겠다 싶은 설계안이었거든요.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특약 중에 어떤 특약으로 설계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설계안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회사와 연령대별 보험료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암보험 딱 정리되실 거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선 암보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특약만 보면 모든 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모든 특약을 다 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암은 재발 전이가 무섭고 치료비가 많이 들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암보험은 든든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과 과하게 준비하는 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보이는 게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암의 진단 후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요, 각 치료마다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가 길어지게 될 경우요, 연간 1회 한도로 매년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을 따로따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요, 보장 조건도 너무나 좋습니다. 암이 처음 생겼을 때는요, 당연히 다 보장이 되고요. 완치 후에 재발이 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나 좋죠. 그런데요, 저는 암 주요 치료비는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내가 급여로 치료를 받던 비급여로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을 가입했는데요. 치료비 상관없이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거기에 한 번 지급이 아니라요, 매년 지급이 되니까 정말 암 치료비 보험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문제 없을 정도로요, 정말 좋아 보이는 보험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암 주요 치료비는 암보험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험의 보험료는 20년 납 90세 만기, 5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 금액 2천만 원 기준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특약 없이 딱 이 특약만 6만 원 정도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인 1,000만 원을 구성해도요, 3만 원대인 거니까요. 우리가 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는 위험은요, 암 위에도 존재합니다. 뇌 심장도 준비해야 되죠. 수술비도 준비해야 되죠. 상해도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위험도 준비해야 하는데 암 보험에만 이렇게 큰 돈을 쓰기에는 저는 솔직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되는 치료비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같은 암 주요 치료비지만요, 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해 주지 않고 비급여 치료나 전액 본인 부담금 치료처럼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치료를 받았을 때 매년 2천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암 주요 치료비와 똑같은 상품으로 설계했을 때요, 남성 50세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월 보험료가요 6,580원입니다. 보험료 정말 저렴하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싼 게 비지떡 아니야?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이란 큰 돈이 드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더라도 급여 치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의 9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5%만 내가 부담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암 치료로요 2억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2억이 전부 다 급여 치료 항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도 5%인 1,000만 원만 내가 부담하게 되면 됩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 중에 암 진단 후에 발생한 진료 내용인데요. 이분은 간암 1기 진단을 받으셨고 간 부분 절제 후 9일 만에 퇴원을 하신 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초기에 발견되셔서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는 없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많아서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요,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300만 원 정도면 암 치료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는 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의료보험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요.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소득이 적어서 1분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급여 항목에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89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나라의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급여 치료는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비급여 치료라는 것이죠. 모든 암 치료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입자 방사선 비용은 최대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투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표정하감제인 에너투즈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투약 비용이 8,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됐습니다. 8,300만 원을 온전히 내가 부담해야 된다면 쉽사리 치료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요.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417만으로 줄게 됐는데요. 사실 모든 치료가 전부 다 급여 처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비급여 치료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암 진단 후 급여 치료는 산정특례와 본인 부담 상한제로 국가가 상당 부분을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모든 암 치료가 급여 처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비급여 치료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비급여 치료는 현재 저렴하게 비급여 치료비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 비급여 치료비 특약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 비급여 치료비를 넣었어.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죠. 우리가 급여 치료를 하든 비급여 치료를 하든 암 진단만 되면 보장되는 특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지출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암 진단비는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를 함께 구성하시면 이제 암보험의 핵심 설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암보험의 핵심 설계를 알았다면 어느 회사로 가입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보장 조건이 동일하게 보험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각각 2천만 원씩 여기에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까지 넣어서요. 제 기준에 비교적 저렴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들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A사는 4만 5천 원대였고요. 가장 비싼 B사는 6만 8천 원대였습니다. 이 두 회사의 월 보험료 차이는 약 2만 3천 원 정도가 납니다. 동일한 기준인데요. 비교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속상할 만한 금액이죠. 그리고 D사의 경우에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나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가 가입 금액이 1,500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A사보다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조건,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A사로 설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자, 이제 가장 저렴한 회사가 결정되었다면 설계안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세 여성, 직업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10년 건강고지용 설계안입니다. 보장 내용은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비급여 암 주요치료비 연간 2천만 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연간 3천만 원 이렇게 구성했을 때요, 월 보험료가요 할인을 적용해서 48,293원입니다. 현재 암보험 제한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금액이 갱신형이겠지 생각이 드실 정도인데요, 비갱신입니다. 20년을 납입하고요, 90세까지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암진단비의 경우 조건 없이 진단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넣고 싶지만 비싸기 때문에 한도를 높이지 못하는 특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치료비와 함께 구성을 하면서 최소로 줄여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5천만 원 크게 구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에는요,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바로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입니다. 지금까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는요, 딱 한 개 회사를 제외하고요, 진단 후 10년만 보장을 했습니다. 다른 특약은 다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항암 약물 특약만 10년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보험사에서도요, 얼마나 항암 치료를 길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장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도 만기까지 보장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딱 한 개 회사만 만기까지 보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를 추천드리지 못했었어요.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50세 여성 기준인데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이 두 특약을 합쳐도요, 10,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일부 회사는요, 유방이나 자궁이 유사암이나 소외암으로 빠져 있어서요,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일반암보다 작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 A사는요, 갑상선암, 기딱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개를 유사암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암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암도 전부 일반암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방암에 진단되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일반암 기준으로 제가 추천드린 구성으로 설계했을 때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면요, 우선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비급여 암 치료를 받게 된다면 항암 약물을 제외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에서 연간 2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총 7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런데요, 다른 치료 안 받고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2천만 원에 여기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추가로 3천만 원이 지급돼서요, 5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치료가 된다면 90세까지요, 연간 5천만 원씩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중입자 치료 시에 5천만 원이 지급되는 중입자 치료 특약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오늘은 여성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괜찮은데 내 나이 보험료는 어떤지 궁금하실까봐요, 40세부터 60세까지 연령별로 보험료를 정리해봤습니다. 건강체 기준으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4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약을 드시는 유병자 10년 고지형 기준으로도 보험료를 정리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은 건강체보다 보험료가 높아서 암진단비를 3천만 원으로 낮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암진단비를 3천만 원으로 설계했을 경우에도요, 대부분의 나이에서 월보험료가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암보험은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정답도 아니고 무조건 줄이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없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급여치료는 산정특례와 본인부담 상한제로 국가 제도를 활용하고, 보험은 비급여 치료처럼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설계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내 나이에 맞는 설계안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 보험 디자이너를 검색하셔서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